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직을 잃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다시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 민주당은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다시 나왔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여야 모두 총력에 나설 전망입니다. 유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당원과 일반 구민을 각 50% 비율로 여론조사한 경선 결과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받아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4개월 만에 다시 구청장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출신인 권수정 후보를, 진보당은 한의사 출신인 권혜인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여야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전 치러지는 마지막 공직선거로 미니 총선으로도 불립니다. 여야는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 심판론을 주장했습니다.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다시 출마했다고 공세를 펼치면서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동안의 독성과 퇴행에 대한 심판입니다. 검찰 수사관과 경찰 출신인 두 후보의 대결이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을 살펴볼 전초전이 될 수 있어 양당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오늘로 단식 18일째를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단식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로 119 구급대를 불렀습니다. 오늘로 단식 18일째인 이재명 대표가 신속하게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이 대표 의지가 확고해 결국 구급대는 출동 50여 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고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당의 지도부 몇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금 설득 중이라는 말씀. 앞서 민주당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해 단식을 중단하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모든 내각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 일단 이번 주 중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다시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두 힘을 모아 분발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전히 이 대표를 찾아갈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강을 우려하는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민주당의 총회에서 결의안은 스스로 민주당이 공당임을 포기하는. 국회엔 이르면 내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걸로 보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 피해 교사의 남편이 어린이집 교사들을 보호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나흘 만에 5만 명이 동의해서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얼굴과 옷, 안경에 인분이 묻은 흔적이 보입니다. 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가 던진 기저귀에 맞은 뒤 모습입니다. 지금 현실상 적응을 못해요. 교사 측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아프든 말든 병원에 찾아와서 어떻게든 무마시켜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직후 해당 교사의 남편은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글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렸습니다. 이 청원글엔 나흘 만에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상임위에 회부돼 관련 법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어린이집 교사 보호와 관련한 법안 검토 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른바 교권보호 4법 처리를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직위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진 만큼 교권 4법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교사들은 아동학대법을 직접 개정하기 전까진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법 개정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러시아 방문의 주된 목적은 군사 협력으로 특히 북한의 공군과 해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만져보고 태평양 함대 대잠호위함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앞서 북러 정상회담 직후엔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해 전투기를 직접 타보기도 했습니다. 수-57 전투기에도 오르시어 5세대 전투 비행기의 기술적 특성과 비행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들으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 기간 중엔 공군과 해군 관련 일정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북한의 약한 공군력과 해군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략 폭격기를 보여준 것도 그렇고 러시아 해군 관련된 내용들은 전략적인 차원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훈련은 할 수 있죠. 또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하게는 될 거다.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러 관계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고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앞서 외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제재를 위반해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늘 극동 연방대학교를 방문해 러시아에서 유학 중인 북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러 기간 중 경호 등을 고려해 전용 열차에서 숙박한 걸로 전해진 가운데 오늘 오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해온 조직폭력배와 유흥주점 업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이익이 150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됐는데 적발돼도 간판이나 사람을 바꿔 범행을 계속해왔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한 유흥주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조직폭력배 윤모 씨가 10년 동안 운영한 곳입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성매매 알선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은 이 유흥주점 주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술을 마신 사람들은 뒷골목에 있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다른 주점들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돼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저보다 그런 데죠. 차에 싣고 와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경찰 수사 결과 유흥주점 16곳과 알선업체 20곳의 업주들은 길게는 10년, 평균 4년 동안 이 주변에서 영업을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부가 적발된 적도 있지만 모두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빠져나왔고 간판을 바꾸거나 가짜 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해온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영업이익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153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업주 등 95명을 검찰에 넘기고 7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 15억 6천만 원에 대한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우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일본의 역사 왜곡 시정과 독도 수호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독도와 동해를 제대로 표기하도록 만드는 사업도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제작한 독도 홍보 영상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영토 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사업엔 독도 관련 단순 홍보물뿐 아니라 학술 연구 등 국제법상 기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영토 주권 수호 사업 예산은 51억 4천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삭감됐습니다. 국제법과 역사적 논리 개발이 삭감 대상입니다. 또 한일 청구권 관련 국제법 대응 예산도 60% 가까이 삭감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동북아 역사재단도 내년도 역사 왜곡 대응과 독도 관련 예산이 25% 이상 삭감돼 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영유권 분쟁 지역 홍보 비용으로 우리 돈 약 27억 원을 편성한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입니다. 또 기존에 편성된 예산도 더디게 쓰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국제사회에 독도와 동해를 표기하도록 대응하는 사업의 예산은 5억 3,500만 원, 미 국방부의 일본의 표기 논란이 벌어진 지난달까지도 42.9%만 썼고 독도 홍보 예산도 32.5%만 썼습니다. 도대체 핵심 사업이 뭐가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반이 없으면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외교부는 영토 수호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일부 축소된 건 맞지만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 예산 집행에 시간 차이가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며 독도 수호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낮에는 습해서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기온은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아파트 뒤편 옹벽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출입금지 줄을 치고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 무서웠죠. 막 물이 꽉 쏟아지고 막 그랬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비만 일이 오면. 토요일부터 140mm 넘게 내린 비로 부산 도로와 주택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부산과 울산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오전 10시 해제됐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 시민들은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그래, 점프해볼까? 얕은 물에 발을 담근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폴짝 뛰어오릅니다. 햇빛이 안 들어서 애기 놀기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마침 온 김에 한강으로 나왔어요. 잔디밭에 앉아 강바람도 맞습니다. 한강 도착하니까 이게 날씨가 거짓말처럼 이렇게 맑아져서 되게 아싸 하면서 이렇게 아직은 조금 습한 것 같은데 바람은 가을 바람이 느껴져서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일 새벽까지 전국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비가 와도 낮에는 대구와 창원이 31도, 서울과 춘천, 대전은 29도까지 오르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늦더위는 주 중반 비가 다시 내린 뒤 슬슬 꺾일 전망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1942년 미드웨이 해전 당시 침몰한 일본 항공모함 아카기의 선체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일본 NHK 등은 미국 해양대기청의 지원을 받은 연구팀이 이달 초 수심 5,000m 아래에 잠겨있는 선체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기준 외식 음식 중에 짜장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6,300원이던 짜장면 가격은 올해 7,000원 가까이로 10% 넘게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냉면과 비빔밥은 700원, 삼계탕과 칼국수도 각각 1,400원, 500원씩 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봤을 뿐인데 변기가 나의 건강까지 체크해준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과학자가 그런 스마트 변기를 만들었는데 괴짜 과학자들이 받는다는 이그 노벨상을 탔습니다. 수상 부문도 내용에 걸맞게 공중보건 분야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왕이 볼일을 보자 의사들이 살펴보고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인 스마트 변기입니다. 지문인식처럼 누가 화장실을 이용했는지 구분이 가능하고 볼일을 본 후엔 건강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올해 이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거의 미친 짓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편견 그런 거를 이제 깨트리는 게 가장 어려웠던 점이 향후 10년 안에 화성 가는 우주선에 스마트 변기가 탑재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스마트란 이름답게 변기에는 광학 센서와 통신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대소변 색깔과 양을 분석하고 코로나 등 감염병이나 질병 여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그노벨상은 매년 노벨상 발표에 앞서 재미있고 기발한 연구를 내놓은 과학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올해 기계공학상엔 죽은 거미 다리를 이용해 물건을 드는 집게가, 의학상엔 양쪽 콧구멍의 코털 숫자가 평균 2개 차이가 난다는 걸 밝혀낸 과학자들이 뽑혔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마지막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 우승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제 한 2주 남은 아시안 게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우승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우상혁이 한국 육상 최초로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서 우승했습니다. 정상급 선수들만 초청받는 대회 파이널에서 우승을 거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올림픽에서 자신이 세웠던 기록 2m 35를 다시 넘으면서 파리 올림픽의 기준 기록도 일찌감치 통과했습니다. 음악, 예능, 패션,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그 모든 건 결국 무대를 위함이라 말하는 그룹 샤이니의 키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키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제의가 들어오면 마음이 가고 놓고 하는 상상이 돼야 그래 출연할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신 걸 전해 들었는데 네. 오늘 어떤 상상을 하면 오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늘 예능을 하면서 재밌고 그런 위트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앨범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뭔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앵커님과 같이 얘기하는 모습이 상상이 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샤이니 정규 앨범 그리고 올해만 벌써 3번째 컴백. 그렇죠. 언제 언제 쉽니까? 굉장히 쉬고 싶어요, 사실은. 이 두 그렇죠.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렇죠. 또 새로운 컨셉을 보여줘야 함도 있고 또 몸으로는 또 좀 쉬긴 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도 있고 네. 가수 키도 있고 또 팀 샤인이라는 멤버의 네, 모습도. 멤버로도 있으니까 두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 올해는 좀 많이 바쁘게 됐네요. 어느 순간 나 너무 소진됐다. 네.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는 힘들더라도 나 안 힘들다, 괜찮다 이런 편이었는데 요즘 힘들면 정말 너무 지치도록 너무 힘들다. 약간 지금인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감정이 그 정도는 묻어나는. 아니야. 좀 요즘일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좀 훨씬 낫더라고요. 편해지고. 네, 억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즐기면서 하고 있고. 몸은 힘들어요, 사실 지금은. 피곤하긴 한데 네. 이 피곤함을 다른 걸로 이겨내려고 하면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이번 타이틀곡이 Good and Great. 세상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다. 네, 사실은 일하는 매 순간이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남들이 아무도 나한테 칭찬 안 해줄 때 나라도 나 스스로한테 칭찬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오케이, 잘하고 있어. 난 이겨내고 있어.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모든 노래에 굉장히 함축적인 한마디가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셀프 칭찬을 스스로 좀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하죠.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내가 잘 준비했고 굉장히 내 마음을 담아서 일했고 그랬기 때문에 뭐 하나는 배웠다. 정신승리라고들 하죠. 네. 네,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스스로에게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는 많이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무 중에 이렇게 셀프로 칭찬하는 이런 안무도 있어요. 네. 이것도 일부러 넣으신 거죠? 사실 안무가의 의도는 이렇게 일하면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표현했는데 그래요? 네. 네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하면서 정말 힘든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 노래를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렇게 일명 쓰담쓰담이라고 하죠. 이런 보여지는 안무에 대한 것도 이런 게 좀 들어가야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그 빠져나가는 걸 제가 쓰담쓰담 하는 걸로 바꾼 거죠. 아, 살짝 바꾼 거군요, 네, 어쨌든. 바꿨습니다. 네. 아, 어쨌든 의도가 굉장히 드러난 네. 안무이기도 하네요. 재밌네요. 가사 중에 저는 뭉툭해진 나를 느낀 건 세상 위에 내가 많이 쓰인 것. 자신을 약간 연필의 묘사에서 쓴 듯한, 네. 하지만 그 뭉툭해졌다는 그 말이 좀 와닿았습니다. 네. 본인의 최애 가사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다가 낙하산 타고 창문 밖으로 점프하고 싶다. 일탈하는 상상. 네. 그러고 한 3시간 정도 잠수 타면 어떨까? 네, 이런 확 충동이 들게 하는 그런 가사 부분이 있는데 네. 아, 그런 생각 저도 안 해본 게 아니라서 아마 모든 직장인분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3시간 잠수 타면 이제 부장님 전화하고 난리 날 네, 것 같아요. 난리가 나겠죠. 네. 그냥 지금 시간을 잠깐 멈추고 저기 근처에 있는 소파에 가서 딱 1시간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그런 상상? 네, 그런 게 존재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키씨하면 뭐 노래, 춤, 연기, 예능감, 뭐 진행 능력까지 정말 다재다능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 그 뒤에 끊임없이 노력했을 키씨의 모습이 저는 좀 보였거든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 네. 지금 인기가 많다는 모든 것들을 챙겨보거나 먹어보던가 가보던가 사실 쉼이 많이 없긴 하죠. 그런 휴대전화로 계속 그걸 보고 있어야 되니까 아이고, 네. 그걸 보면서 그걸 또 저의 일로 한번 녹여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안에 갇히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 다니실 때 관찰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이거 네.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다들 피곤하지 않냐고 하는데 네. 굉장히 즐기거든요. 그걸.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네, 원천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를 뿜기 위해선 또 드러내는 사람이기 위해선 집에서 고독의 시간이 분명 필요하다. 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제가 좀 저를 알려는 시간을 가지죠. 최근에 한 누리꾼으로부터 키씨가 이제 아들의 혈액값, 약값을 네. 지원받았다. 네. 이런 미담이 알려지기도 했으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런 미담이 들려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 기부금이 좋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그분께.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뿌듯했고 저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냥 제 할 일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청소년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멋지지만 나쁘지 않다?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항상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중에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호칭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생각보다 재밌네? 생각보다 진지하네? 생각보다 노래 잘하네? 그렇게 안 봤는데 춤 잘 추네? 이런 게 좀 있는데 그 곳이 제가 아직도 가야 할 곳인 것 같습니다.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예능하고 또 이렇게 제 얘기하고 싶을 때는 또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얘기할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인 걸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는 그 지점이 제가 가고 싶어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많이 지구력 있게 꾸준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게 잘 달래가시면서 꾸준한 활동 다방면에서 잘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